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재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기획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저희가 강의실에서 만나 뵙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강의실 수업에 앞서서 간단하게 조금 맛보기 차원의 어떤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부담 없이 편안한 자세로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붙인 것은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발음이 좀 보이네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겪는 경험들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보시는 것들 정말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뭐 저도 강의를 할 때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겪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졸고 있다면 굉장히 솔직히 마음이 저는 아프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도 뭔가가 본인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거나 또는 심지어 이렇게 졸고 있다거나 내가 발표하는데 조금 밖으로 나간다거나 들락날락하게 되면 솔직히 이 발표자의 어떤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발표가 재미없나? 왜 이렇지? 뭐가 문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 프레젠테이션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씩 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발표를 진행할 것이냐라는 건데 누구든지 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 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또 발표를 또 연습을 한다면 누가 솔직히 못하겠습니까? 물론 잘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항상 시간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족한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발표 자료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이에 따르는 발표를 효과적으로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면 잊는다, 보면 기억한다, 행동하면 이해한다. 공감되시는 이야기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업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배움을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과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순히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 이걸 적용해 보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중들에게 보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하게 만들 것인가. 행동하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결국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청중의 이해력은 어떨까요? 앞에 있는 제가 공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이미 증명되어져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읽기나 듣기를 하는 것보다는 보시면은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읽기 보시면 읽기, 듣기, 보기라고 하는 세 가지의 어떤 이 행위가 함께 구성되어졌을 때 훨씬 더 청중의 이해력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뭔가 행동하게 했다면 이것은 굉장한 어떤 청중의 이해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프레젠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즉 읽기를 합니다. 청중들은 읽습니다. 또는 발표자가 읽죠. 예, 읽습니다. 분명히 리딩을 해요. 그 다음에 봅니다. 예, 보죠. 파워포인트 자료를 청중들은 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듣기를 하죠. 뭘 듣기를 합니까? 발표자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청각적 자료를 이 청각을 통해서 듣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중은 세 가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듣고 있고요. 역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같이 뭔가 하나가 흐트러지면 청중의 집중력은 확 떨어지게 되어지겠죠. 자, 당신은 어떤 발표자 유형이신가요? 우리가 이게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도 워낙 유명한 건데 살짝 제가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실패했을 때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는 발표자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실패를 했는데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알고 있는 발표자가 있고요. 자, 이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성공한 것인지 모르는 발표자가 있어요. 왜? 청중이 이 나의 발표를 듣고 매우 흡족해 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공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성공한 것인지 알고 있는 발표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네 번째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네 번 항상 모든 프레젠테이션에 성공할 수는 없죠. 때에 따라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예를 들면 청중과 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발표한 걸 청중이 이해를 못했다면 뭔가 그 어떤 흔히 말하는 이제 심리학에서 지식의 저주 현상이라고 하는데 발표자와 청중이 서로 바라보는 점이 서로 달랐거나 내가 사용했었던 어떤 단어나 표현력이 매우 어려웠거나 또는 내가 사용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단어나 표현들이 청중의 어떤 귀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저거 뭐야?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는 뭐 그랬겠지.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그래, 너는 부자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 너는 금수저니까. 그렇지만 난 흙수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스터 빅을 설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은 미스터 빅을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미스터 빅은 뭔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될 청중이고요. 그 청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누굴까요? 가장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바로 미스터 빅이 되겠죠. 그래서 미스터 빅의 또는 뭐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투자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미스터 빅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공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함수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차 함수. 자, 보시면 이제 Y가 결과예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의 성공,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성공이나 또는 실패냐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보시면은 가장 큰 X가 있어요. X는 목적이죠.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 투자자를 설득해서 내가 투자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의사결정자가 뭔가 결심을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A와 B가 있어요. 이 A는 뭐냐면은 명확한 강조점과 구성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기획하느냐 또 내가 어디에 강점을 두어서 포인트를 잡아주느냐, 임팩트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목적은 같이 곱해져서 목적을 훨씬 더 가치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플러스에 있는 B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에요. 물론 이 지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시면은 이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건 단순히 플러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A입니다. 목적 자체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목적은 어차피 하기 전에 기획 단계에 벌써 정해져 있는 거지만 이 목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주 잘 설득력 있게 또 강조를 높일 수 있는 임팩트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의 최고의 고수는 이렇다고 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20%만 말하고요. 상대가 듣고 싶은 것을 80%만 말하는 것. 이게 진정한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고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저도 말은 쉬운데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보통 특히 앞에 보시면은요. 이 B가 높을수록 이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또 조금 더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계급이 높다는 것 그만큼 아는 것이 경험한 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나 이거 해봐서 알아. 야, 너 그거 안 해봤지? 나 이미 다 해봤거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결국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무조건 막 전달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과연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청중들도 그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빈번히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을 할 때 상대가 듣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잘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요. 지금 이 그 콜라처럼 이 콜라 캔이 어떤가요? 막 이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이 콜라가 가득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막 흔들어 버리면 이 뚜껑을 딱 땄을 때 바로 이렇게 넘쳐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레젠테이션에서 내용을 너무 많은, 그러니까 나의 지식을 너무 많이 전달하려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항을 빼고 또 빼고 압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 절반 정도만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제일 좋은 솔직히 저도 싫어하는 발표자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예, 청중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랑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는 정말 솔직히 조금 그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발표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중요한 부분 몇 장 안 남았는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발표 핵심은 뭐냐? 결론은 처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초중고 이렇게 학창 시절에 많이 배웠던 것이 우리가 기승전결이라는 거 많이 아시죠? 기승전결. 또 우리가 뭐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영화의 어떤 결론이 늘 이미 다 알고 영화 관람을 하시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꼭 그런 밉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들려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 즉 이 주장, 오늘의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처음부터 바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결론, 본론,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담고자 하는 이 서론에 바로 결론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결론이 어디에 담겨져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파워포인트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 강력한 임팩트를 주셔야 돼요.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결론은 계속 나옵니다. 네, 결론을 한 번만 딱 이야기하시고 가시면 안 되고 이 결론을 계속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왜 내가 왜 내가 이러한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왜 이 결론이 중요한지를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죠?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들이미십시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행동을 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장을 이야기하시고 근거를 이야기하셔서 설득을 하셨다면 청중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바로 방법을 이야기하십시오. 바로 투자를 해달라고 하시든지 제 지식을 아셨으면 꼭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든지 운동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핵심은 결론은 처음부터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이야기가 모두 다 변명처럼 들립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무슨 이야기지? 아, 저거였어? 아, 무슨 저 이야기를 저렇게 길게 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전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한 가지여야 돼요.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솔직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333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33의 법칙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발표를 할 때 세 가지의 소주제로 나누고요. 또 하나의 소주제는 세 가지의 요약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세 가지 정도의 내용만 담아라 라고 해서 333이라는 전략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했던 스티브 잡스가 이런 전략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저도 여러 번 그 동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보면 거의 이렇게 따라요. 크게 세 가지의 핵심적 제품을 이야기하고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세 가지의 포인트를 다루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한 번 더 보여줘요. 기억을 상기시키는 리마인드 전략을 펼치거든요.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면 우리가 컨트라스트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대조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이면 흰색인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검은색이 훨씬 더 검은색인 이유는 얘가 검은색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흰색이 있기 때문에 검은색이 돋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흰색인 것은 얘가 검은색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희게 보이는, 하얗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컨트라스트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표자가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지식의 암묵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기에 있으면 청중의 지식은 역시 반대,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청중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중이 알고 여기에 앉아 있으면 청중으로 앉아 있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청중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바로 이야기하는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이 바로 컨트라스트 전략이고요.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도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은 청중들이 그렇지 저런 이유 때문이었지 굉장히 쉽게 공감해서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